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여자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여자 전동기는 먼저 보시면은 공급 전원의 극성을 바꿔도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 모두 바뀌므로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은 계자 권선이나 전기자 권선 중 하나만 극성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곳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요.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계자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요. 이때 회전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하지만 극성을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면 전원이 이 부분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은 이때 전기자 전류는 이 방향으로 되고요. 계자 전류는 이 방향으로 돼요. 즉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방향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요. 공급 전원의 극성을 바꿔도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은 계자 권선이나 전기자 권선 중 하나만 극성을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 메모를 하나 해두시고요. 타여자 전동기는 극성을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바뀐다. 이거 하나 메모해 두시고요. 이때 이것은 분권이든 직권 전동기든 다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번 분권 전동기를 보겠습니다. 분권 전동기는 이곳 그림과 같이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발전기와 똑같죠. 그 다음에 암기해 둘게 정속도 특성의 전동기다. 그 다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요. 무여자 상태일 때 위험 속도가 됩니다.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 회전 속도를 배웠잖아요. 이 회전 속도는 K 곱하기 파이분의 기전력 2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얘는 K 계자 전류분의 V 빼기 IA RA 이런 거 했었죠. RPM이고요. 이 무여자 상태일 때는 자속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 파이 값이 거의 발생을 안 하겠죠. 그러면 0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회전 속도는 무한대에 가깝게 회전 속도가 나올 겁니다. 아주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 속도가 되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자 회로가 단선이 되지 않게 한다. 단선이란 말은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만약에 끊어져 버린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계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은 자속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여자 상태가 되는 거고요. 무여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퓨즈 같은 걸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일정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면은 차단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계자 회로가 차단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퓨즈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자 회로에는 퓨즈 설치를 하시면은 안 되고요. 정속도 특성의 전동기이기 때문에 이 토크라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고요. 회전수하고는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기기전력식 많이 봤죠? 이것도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 직권 전동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직권 전동기를 보시면요.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 저항 RA가 있겠죠. 그 다음에 RF 계자 저항이 있고요. 단자로 이렇게 빠지면은 얘가 직권 전동기가 되는 거죠. 그럼 직권 전동기일 때는 한번 특성을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해 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이때가 부하 전류 I가 되는 거고요. 이 부하 전류 I는 계자 전류 IF, 전기자 전류 IA 모두 똑같았죠. 그 다음에 이 직권 전동기는 이제 암기 위주로 가겠습니다.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이곳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 IA가 1일 때 토크가 1이라면은 전기자 전류가 2A로 바뀌었다 하면은 토크는 4배로 늘어나요. 2의 제곱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이 토크는 또 회전수하고는 반비례가 되는데 제곱에 반비례해요. 제곱에. 이때 전기자 전류가 1이고 토크가 1일 때 회전수도 1이었다.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가 2가 된다고 하면요. 토크는 4배가 되겠죠. 하지만 회전수는 4분의 1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2의 제곱분의 1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속도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토크가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변동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변속도 전동기라고 부르고요. 토크 특성이 매우 큽니다. 토크 특성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는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장치에
시설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철도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이 크레인 같은 거에 적용하면 좋고요. 이때는 무부하 상태일 때 위험 속도가 돼요. 이때 무부하 상태라는 것은 발전기는 만약에 이곳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전기적인 장치를 돌리는 게 부하죠. 자, 하지만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전동기가 있다 볼게요.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을 다른 곳에 물려주는데요. 자, 이곳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고 혼자서 공회전하는 상태 보고 무부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무부하 상태면은 이때 흐르는 부하 전류 I라는 게 매우 작아지겠죠. 얘가 작아지면은 당연히 전기자 전류도 같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매우 작아지면은 얘가 매우 작아져요. 그럼 토크도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회전수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속도가 된다 하고, 자,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벨트라든지 체인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벨트나 체인으로 돼 있으면은 이 벨트나 체인 같은 건 끊어지기 쉽잖아요. 혹은 벗겨지기도 쉽겠죠. 우리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자전거 체인 같은 거 자주 벗겨져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어라든지 톱니바퀴 방식으로, 즉 이렇게 기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운전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정리를 해보면요, 자여자 전동기를 볼게요. 공급 전원의 극성을 바꿔도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 모두 바뀌므로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계자 권선이나 전기자 중 하나만 극성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를 보시면요, 정속도 특성의 전동기고요, 무여자 상태일 때는 위험 속도가 돼요. 무여자일 때 위험 속도이다. 즉 퓨즈 같은 걸 설치하면 안 되고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가 있는데, 직권 전동기는 직렬로 접속되어 있죠.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변속도 전동기고요, 토크 특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무거운 물건, 힘을 많이 쓰는 전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철도라든지 크레인 같은 데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 상태일 때 위험 속도가 되기 때문에요, 벨트나 체인을 금지하고요, 기어라든지 톱니바퀴 방식으로 운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자, 답은 분권 전동기가 정속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속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분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혹은 뭐 타여자 전동기도 정속도 전동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자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키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오타입니다. 계자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켰죠. 즉 RF를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IF는 감소가 되겠죠. 계자 전류는 감소가 돼요. 계자 전류가 감소되면은 자속 파이도 같이 감소되겠죠. 이때 회전수 N은 자속 파이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 계자 권선의 저항을 증가시켰다. 즉 RF를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계자 전류는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자속 파이도 감소가 되고요, 회전수 N은 자속 파이와 반비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증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사실 3번과 4번 문제는 같은 문제죠.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자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자, 계자 전류를 약하게 했어요.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자속 파이도 같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회전수는 자속 파이와 반비례 관계니까 회전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6번 문제,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일반적으로 무엇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가?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데요, 계자 전류라든지 혹은 전기자 전류 둘 중에 하나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전기자 전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오타인데 계자 저항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RF라는 계자 저항이라 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계자 저항의 방향을 바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달아봤자 전류 방향은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3번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 전기자 전류,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1번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계자 전류의 방향을 동시에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바꾸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발전기로 운전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3번 계자 또는 전기자의 접속을 바꾼다. 답은 3번이고요. 방금 6번 문제에서 계자 저항은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접속을 바꾸면 된대요.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은 계자 회로에는 이런 RF가 따로 있고요. 얘가 가변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코일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 코일은 직류 전원일 때 저항 R 값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자, 그림에서 자, 이 코일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즉 이걸 뒤집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있는 이 코일인데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바꿔줘 버려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이곳에 어떤 계자 저항 RF가 있어요. 얘의 방향을 바꿔봤자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6번과 7번은 다른 문제고요.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직류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죠. 자, 전기자 회로의 저항을 바꾼다. 얘 아니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바꾼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한다.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얘는 뭐였죠? 분권이 아니라 직권 전동기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부하 전류에 따른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 즉 정속도 전동기라고 그랬고요. 계자 회로에 퓨즈를 넣으면은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죠? 무여자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 더 맞고요. 4번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전원에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V이고요 10A 전기자 저항 1옴인 회전수 1800rpm의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식을 외웠었죠. 기전력이는 V 빼기 IA RA 이렇게 외웠어요. 이 단자전압 V는 100V죠. 여기 100V 있어요. 100V 빼기 전기자 전류가 10A죠. 10A이고 그 다음 전기자 저항은 여기 1옴이죠. 그래서 1 하시면은 90V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 90V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1번 문제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자, 11번 문제는 뒤에 단원에서 다룰 문제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편집을 하고 다시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직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알겠죠. 무슨 전동기예요? 예, 3번 분권 전동기죠. 여기서 분기가 하죠. 그래서 병렬 관계가 있죠. 병렬 관계이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0.25옴이고요. 전기자 저항은 R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100A. 근데 이 전류가 부하 전류인지 전기자 전류인지 안 나왔죠.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120V일 때 분권 전동기의 발생 동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전기자 전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자 회로 같은 거에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때는 이제 전기자 전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분권 전동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분권 전동기는 자, 이렇게 전기자 저항 R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자 회로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이곳에 RF가 있어요. 이 RF는 아무 조건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때 전기자 저항이 0.25옴이고요. 이때 이 단자 전압 V가 120V. 자, 그 다음에 전류,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0A예요. 이때 발생되는 동력은 어떻게 되는가? 동력 P는 이때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기전력 곱하기 이 전기자 전류 I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전력 2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기전력 2는 V 빼기 IA 곱하기 RA죠. 그러면 이 단자 전압 V는 여기 120V죠. 120V 빼기 전기자 전류는 100A죠. 100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0.25옴이죠. 그래서 0.2 하고 계산해 주시면은 100V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기전력이 100V이고요. 전기자 전류가 100A예요. 그래서 얘를 곱해 주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10,000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를 킬로와트로 바꾸시려면은 자, 킬로가 10의 3승이죠. 그래서 얘는 10k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은 하고 물어봤죠. 분권 전동기는 제가 정속도 전동기라고 했죠. 속도 변동이 적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얘가 속도축이니까 이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속도의 변동이에요. 그러면 밑에가 0rpm이 되는 거고, 위에는 뭐 1000이 됐든 2000이 됐든 뭐 rpm이 점점 커지는 거죠. 저 보시면은 이 사이 진폭이 가장 적은 걸 골라 보세요. 뭐죠? 예, 이거 b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변화 안 하죠. 매우 적게 변화하죠. 그래서 답은 2번 b가 되는 거고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직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부하 전류와 속도의 관계예요. 즉, 그래서 부하 전류 I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했다는 이야기는 전류가 커질수록 속도는 급속적으로 줄어들겠죠. 자, 전류가 커질수록 전류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질수록 속도는 점점 훅 떨어져요. 그래서 답은 3번 C가 됩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직권이든 분권이든 얘는 무조건 자여자 전동기죠. 얘 또한 계자 전류의 방향과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죠. 자, 여기 오타인데 제가 또 수정하겠습니다. 자, 답은 2번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무부하 속도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동기가 뭐였죠? 예, 1번 직권 전동기예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벨트 운전을 금지하는 이유는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답은 2번이고요. 벨트가 벗겨지면 전동기가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철도에 사용하는 직류 전동기로 가장 적합한 전동기는 자, 전기철도가 있어요. 전철이죠. 전철이 있는데 사람들이 매우 많이 타고 이 차체 자체도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 특성이 매우 좋은 자, 2번 직권 전동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기준기, 전기자동차, 전기철도와 같은 곳에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는 얘도 직권 전동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자, 틀린 것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가 크게 감소된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동 토크가 작다가 아니라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틀린 거잖아요.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3번.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은 당연히 위험하다 그랬죠. 이유가 뭐였죠? 벨트나 체인이 벗겨지면은 갑자기 고속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자본선과 전기자본선이 직렬 맞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격 속도에 비하여 기동 회전력이 가장 큰 전동기죠. 기동 회전력이라는 것은 기동 토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얘가 뭐였죠? 자, 답은 2번 직권기가 되겠죠. 다음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자, 첫 번째 직권 전동기는 가변속도 전동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에서는 계자 회로에 퓨즈를 사용하지 않는다. 얘도 맞아요. 얘도 맞고요. 자, 이유가 뭐였죠? 퓨즈를 설치했다가 퓨즈가 끊어지면은 무여자 상태가 된다 그랬죠. 무여자 상태가 되면은 회전 속도가 갑자기 커져서 위험 속도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다. 얘도 맞죠. 자, 여기서 공부하실 게 직권은 가변속도, 분권은 정속도. 이거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자, 4번 가동 복권 전동기는 기동시 역회전할 염려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은 안 배우셨죠?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이죠. 전기철도 전동기는
차동이 아니라 직권이죠, 직권.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는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맞죠? 회전수 n은 자속 파이하고 반비례했죠. 즉 계좌 저항기로 저항값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이 자속을 줄이느냐 키우느냐 이런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 속도를 쉽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직권 전동기에서는 부하가 줄면 속도가 감소한다. 얘는 답이 안 돼요. 자, 직권 전동기에서는요, 부하 전류 I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줄면은 부하 전류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 회전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답이 안 됩니다. 자, 4번 분권 전동기는 부하에 따라 속도가 현저하게 변한다. 자, 분권 전동기는 제가 방금 정속도 전동기라고 했죠. 정속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안 돼요. 얘도 답이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분권 전동기는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직류 전동기의 출력이 50kW이고요.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는 약 몇 kg 메타인가? 자, 토크를 물어봤죠. 토크 T는 0.975 곱하기 n분의 p가 되고, 이때 단위가 kg 메타이고요. 자, 기능사일 때는 뉴턴 메타로 변환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뉴턴 메타로 바꿔주려면은 위에 식 0.975 곱하기 n분의 p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앞에 9.8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봤죠. 그러면 이 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토크 T는 0.975 곱하기 회전수는 1800rpm이에요. 1800분의 그 다음 P를 입력할 건데요. 이 P는 50kW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자, 50kW니까 50 곱하기 kg가 10의 3승이죠. 자, 여기까지 써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시면은, 자, 토크 T는 0.975 곱하기, 자, 분수 표시 누르시고요. 분자가 50 곱하기 10의 3승이죠. 자, 그 다음에 분모가 1800rpm이에요.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고 변환키 누르시면은 27.08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27kg 메타가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뉴턴 메타를 물어보면은 이 값에다가 곱하기 9.8 하고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대략 265 이렇게 나오겠죠. 자, 분권 전동기 편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예제 문제도 그래서 많이 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